사위와 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의 반격.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특별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주말에 텃밭 좀 가꾸는 그런 남자예요. 30년 가까이 한 여자랑 살았고 딸 하나 키웠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부가 거짓이었어요. 아내 이름은 명숙이고 딸은 지영이에요. 지영이가 결혼한 게 3년 전이에요. 사위는 재환이라고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반듯하고 성실해 보여서 저도 흔쾌히 허락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좋게 받고 명절마다 잘 챙겨오고 장인 장모한테 살갑게 구는 게 보기 좋았어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작년 봄이었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갑자기 엄청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딱히 투명하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는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가고 제가 근처에 오면 화면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유튜브 쇼핑 중독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진동으로 울리는 폰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재환이었어요. 밤 11시예요.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사위가 뭔가 물어볼 게 있었겠지, 처가에 급한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대에 진동이 울렸어요. 아내는 매번 방 밖으로 나가서 받았고요. 저는 그때부터 감정보다 머리가 먼저 돌아갔어요. 울컥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섣불리 건드리면 아내가 증거를 없애버린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조용히 준비했어요. 지인 중에 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인데 사정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가 2주 정도 움직여줬고 결과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아내와 재환이가 만난 건 단순히 몇 번이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회사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고 때로는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 남편이에요. 딸이 출근하는 시간에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기간이었어요. 친구 말로는 적어도 1년은 됐을 거라고 했어요. 지영이 결혼한 게 3년 전이니까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시점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하나는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딸한테 어떻게 알릴지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내한테 먼저 들이댈 생각은 없었어요. 재환이한테 따지러 갈 생각도요. 제가 원한 건 감정풀이가 아니라 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딸한테 알리기 전에 증거를 먼저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영이를 불렀어요. 둘이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딸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엄마랑 내 남편이 왜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한참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아버지가 딸 앞에서 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날은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영이가 마음을 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재환이한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재환이가 처음엔 발뺌하다가 증거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내한테도 따로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어떻게 알았냐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재환이한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아내한테도 동시에 청구했어요. 법원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재환이는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퍼뜨린 건 아니었는데 법적 절차 진행되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려지더라고요.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됐어요. 지영이는 이혼 후에 저랑 잠깐 같이 살았어요.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지영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감정적으로 바로 터뜨리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웠다고요. 그 말 들을 때 그나마 좀 위로가 됐어요. 아내는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연락은 가끔 오는데 받지 않아요. 지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뭐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환이는 위자료 다 물어내고 딸도 잃고 직장도 잃고 본가 쪽에서도 관계가 끊겼다고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 하나씩 돌아간 거예요. 나쁜 짓이 용케 안 들키는 경우도 세상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건 오래 못 가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분노를 참고 차갑게 움직인 게 결과적으로는 딸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저는 주말에 혼자 텃밭을 가꿔요. 예전이랑 똑같이요. 근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외롭다기보다 조용하게 느껴져요.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